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제 전자생명에서 한 11년도, 12년도에 도입됐는데 그때 이제 그 시점을 기점으로 부가세뿐만 아니라 각종 법인세, 소득세의 과세 자료로도 쓰이는 세금회사 때문에 심지어 세금이 많이 이제 투명해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자세금회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럼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는 아무래도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예요. 법인사업자. 그 다음에 2번은 개인사업자지만 법인처럼 좀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한 줄에 좀 판단해야 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칠판 설명을 드리면 2019년 1기, 2기, 2020년 1기, 2기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그때 2020년 전자세금계산서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년도 공급가액을 판정하셔야 돼요. 전년도 공급가액. 그래서 2019년 1기에 과세 공급가액이 1억 원이었고 면세 공급가액도 1억 원이었대요. 그리고 2019년 2기에 과세 공급가액도 1억이었고 면세 공급도 1억이었대요. 그래서 겸용사업자잖아요. 겸용사업자. 근데 이 전자세금에서는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되고 그 외 개인사업자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자를 판단할 때는 먼저 부가세가 6개월 단위로 원래 신고 납부를 하지만 이 전자세금에서만큼은 1년 단위로 판단해요. 직전 연도에 체크하셔야 돼요. 직전 연도에 체크하셔야 돼요. 직전 과세기간이 아님을 주의하세요. 직전 과세기간 X라고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1년을 일단 기준으로 판정하는구나. 두 번째로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과거 꽤 최근까지는 요 3억 원 넘는 개인사업자, 3억 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3억 원을 판정할 때 면세 공급가액은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정이 돼서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한다라고 바뀌었어요. 포함한다.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하고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 2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이어서 이 사람 지금 4억이에요. 그래서 직전 연도 기준으로 면세 공급가액 포함해서 3억 원을 초과하는구나. 그때 판정을 하실 때 면세를 포함해야 되는구나. 꼭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3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전자 의무 발급 사업자가 됐죠. 그럼 언제부터 전자세금에서 발급해야 되느냐? 반드시 언제부터 발급해야 되냐면 다음 해 2기부터예요. 2기부터. 이때부터 전자세금에서를 반드시 발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바로 다음 과세기간이 아니라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요 3억 원이 넘는지 판단은 2기 확정신고 때 신고 납부가 해야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제 전년도 합계액을 내봤더니 3억 원 넘구나. 그래서 이때 확인이 안 되면 1기부터 전자세금에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에서 끊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은근히 볼 게 좀 까다로워요. 직전 연도인 거 판정하셔야 되고 면세 공급가액 포함인 거 판정하셔야 되고 언제부터 끊는지 세 가지를 잘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직전 연도 1년을 기준으로 사업장별 공급가액 가로에 면세 공급가액 포함에 체크하시고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 개인사업자네요. 그리고 3번에는 이렇게 좀 적어두세요. 3번 규정이 없지만 3번이 아래쪽에 가산세가 있지만 별도로 3번을 좀 집어넣어서 그 외 사업자는 선택이라고 적어두세요. 그 외 사업자는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이제 1년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 넘었다면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자 의무 발급 기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과세기간인 2기부터 그 다음에 1기까지 1년 동안 의무 발급 기간이 된다. 그래서 너 앞으로 이제 전자 끊어야 돼. 그거를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돼요. 납세 절차로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돼요. 근데 아래쪽 화살표 보시면 수정신고 또는 결정 경정 및 경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은 한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에 전자의무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적혀있죠. 이때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들을 본인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쳐들어가가지고 4억 원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관할세무제 곧바로 알았죠. 그래서 바로 다음 과세액부터 전자 의무 발급 사업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죠. 다다음이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 그 다음 과세기간 1년 동안 곧바로 전자 의무 발급 사업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발급 관련 가산세 보시면 만약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제 공급 시기에 원칙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나 확정신고기간까지 발급을 했다면 늦게라도 발급을 했다. 그래서 좀 봐줘서 지연 발급으로 보고 가산세는 1%가 붙어요. 근데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을 했다면 아예 미발급으로 봐서 공급가액이 2%가 돼요. 그래서 가산세율 좀 기억하시고 그 기점이 확정신고 기한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요 가산세는 발급 관련 가산세, 발급에 일단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배울 전송가산세랑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발급 중에서도 이런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 법인사업자예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인데 이제 규모가 커요. 그럼 전자를 끊어야 되죠. 근데 종이로 끄는 거예요. 그럼 미발급이냐? 그땐 미발급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발급을 했으니까 2%가 아니라 1%의 가산세를 물을게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관련된 규정은 뒤에 매입세액 파트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배우시는 걸로 하고 아래쪽에 이제 전송과 관련된 거 볼게요. 전송. 이제 컴퓨터로 전자세무서 막 입력하고 이제 상대방한테 전송한 다음에 언제까지 국세청장한테 전송을 해야 되냐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를 끊었다는 것에 대한 혜택도 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매출처별,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돼요. 근데 언제까지 전송해도 봐주냐면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을 해도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세법은 부가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법에서 세법과 관련된 장부는 5년간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면제해 줄게. 어차피 컴퓨터에다 저장돼 있으니까 면제해 줄게라는 혜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발급 명세도 의무기 때문에 의무를 불이행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근데 이 가산세 기간이 원래 종전까지는 똑같이 7월 11일 기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최근에 일어나서 확정신고 기한으로 바뀌었다. 확정신고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쨌든 발급이랑 맞춰졌죠. 발급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했다. 이제 지연 발급으로 1%, 확정신고 기한 이후 발급했다. 미발급으로 2%예요. 근데 전송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발급이랑 전송이랑 다른 거를 꼭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상대방한테 발급을 잘했는데 국세청장이 뭐 까먹고 아니면은 뭐 탈세하려고 전송을 안 했으면 그것도 가산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산세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을 했다면 늦게라도 했네. 지연 전송 가산세 0.3%,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전송했다면 진짜 잘못했네. 미전송 0.5%예요. 0.5%. 그래서 요 날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좀 필기를 해두시고. 날짜가 좀 헷갈려요, 부가세에서. 근데 좀 고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2차에는 이런 날짜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1차 때만 외우고 다 까먹으셔도 돼요. 그래서 날짜 하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1기를 기준으로 7월 11일자와 그 다음에 7월 25일자로 기억하셔야 돼요. 일기를 기점에 지금 1기를 기점. 그래서 이때 한 4월 1일쯤에 공급이 일어났다. 근데 이 사람이 법인사업자여서 전자세무서를 끊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제 전송을 해야 되냐면 원칙은 다음 날까지. 원칙은 다음 날. 4월 2일까지 전송을 해야 돼요. 근데 늦게라도 전송했으면 좀 봐주는 혜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점이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다음 달 11일이에요. 11일.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11일 이후에 전송을 했으면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다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날짜는 저 7월 11일이라는 날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가산세가 붙죠.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되는데 다음 날까지 전송을 안 했잖아요. 그때 가산세 기점은 다시 확정신고 기한으로 개정이 됐어요. 원래는 날짜 같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가산세가 어려워요. 가산세는 이렇게 판정하셔야 돼요. 7월 25일까지. 이때까지를 지연전송 가산세라고 판단을 해서 0.3%. 근데 확정신고 기한 이후 전송했으면 미전송으로 가정을 해서 0.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날짜가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근데 그래도 확정신고기한이랑 날짜 같은 거 하나가 있죠.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했으면 지연 발급이라고는 봐줘서 1%의 가산세가 붙고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급했으면 미발급 가산세 2%가 붙어요. 요 날짜는 그래도 같다. 그래서 발급은 거래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고 전송 국세청장한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상황이 달라요. 그때 가산세율이 다르니까 이 두 개 또 혼동해서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